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장하길 TV의 장하길 목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중국에 대해서, 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에 지금 있다. 그러니까 허위선동 심리전을 펼치고, 그리고 정치인을 매수하고 선거에 개입해서 정치전을 하고 있고,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그리고 군사적 시위와 위협 뿐만 아니라 국가 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를 탈취해서 카피해 가고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조작을 해서 반미 친중으로 이 정치 지도자들을 뽑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의 속국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중국에 가서 혼밥을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도 가면 중국의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중국 공산당의 외국 선거 개입 수법 5가지에 대해서 2023년 3월 1일에 에포크 타임즈 또는 경향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하면,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특정 정당 후보에 은밀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크게 해서 돈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 기업이나 이익단체 등 대리인을 내세워 중국 공산당과 정부 정책에 영합하는 후보나 정당에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 정책에 영합하는 후보, 그러니까 친중의 세력이죠. 이런 사람들과 그런 정당에다가 자금을 엄청나게 지원해 주겠죠. 그 당이 어느 당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2019년도 호주의 한 사업가 보자오죠. 32살에게 선거에 출마하라면서 100만 호주 달러를 제공한 사실이 호주 안보정보원 ASIO에 발각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가가 결국에는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게 자살한 건지 타살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 중국 공산당은 간첩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간첩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해당 국가 기업인에게 특정 후보의 정치 기부금을 내도록 하고, 그 기업인에게 중국 내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게 전환을 하도록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해당 국가 기업인에게 특정 후보에게 정치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인에게 중국 내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업을 통해서 지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 후보에 은밀하게 자금 지원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선거 개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서는 특정 정당 후보에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국 공산당은 전 세계 첩보원들을 통해서 상대 후보에 불리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인을 매수해서 성 스캔들을 만들어 중국 공산당 지지 후보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인계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어떻게 하든지 함정에 빠뜨려서 떨어지게 하려고 해서 주변인을 매수해서 성 스캔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래서 공산당 지지, 중국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 공산당은 정말 전 세계 첩보원 역할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지지 후보를 부각시키면서
상대 후보의 약점을 잡아서 비방하고 폭로하고 그래서 공경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뉴스 미디어에 이런 것들을 실어서 상대 후보의 약점이라든지 어떤 이 비방, 폭로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상대 후보를 비밀리에 협박해서 스스로 사퇴를 시키거나 실수를 범해 물러나게 하는 그런 수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친중 세력들이 다 정치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이 외국 선거 개입을 이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 여기 보면 현지 언론을 매수하는 겁니다. 현지 언론. 그 나라의 언론을 매수해서 비자금으로 후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업 광고를 특정 언론사에 몰아주거나 아예 언론 매체를 인수하거나 그리고 뭐라 그러나요? 주식을 소유하죠. 그러니까 한국 언론을 다 장악을 하게 해서 결국에 한국 언론이 상업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언론이 중국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겠죠. 한국 언론이 그 죽음의 자리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또 중국 공산당의 불리한 뉴스는 삭제하고 가짜 뉴스는 배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리한 뉴스는 삭제하고 가짜 뉴스는 배포하게 되고 또 상대 후보 비방하고 지지 후보는 부풀려 보도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보수 농객들도 어떤 잘 하다가 요즘에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어떤 위협을 당한다든지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상당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국민에게 깨우치질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친중 대만 기업가 차이엔밍은 대만 최대 미디어 기업 왕왕그룹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중국 시보의 5개 매체, TV 방송사 3곳, 뉴스 웹사이트를 운영하게 됐다는 거죠. 그 뉴스 웹사이트까지 운영하게 되니까 그리고 2016년도는 미국 레거시 미디어 뭐 박스라든지 CNN, NYT라든지 이번에 ABC 방송이죠. 트럼프가 고발해가지고 이번에 보상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이 친중 성향 힐러리를 굉장히 지지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이제 그때는 막 힐러리가 이긴다고 했지만 결국에 트럼프한테 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가 지는 걸로 계속 보도했지만 트럼프가 결국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지 언론을 매수해서 비자금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자꾸 거짓 선전선동을 하게 하게끔 만드는 거죠. 언론사를 장악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인터넷에서 크게 이들에게 서포트를 해줘. 우리 이렇게 수염단 있잖아요. 유튜버. 우파 언론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광고가 안 들어오니까. 광고 유지를 위해서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결국에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결국에 친중 세력들을 저들이 하고 재정 적자를 막기 위해서 칼럼 같은 것도 그렇게 이제 친중 쪽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좌파 성향으로 많이 넘어가고 할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서 보면 인플루언서라든지 댓글 부대 동원해서 SNS에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중국 공산당이 지원하는 각 분야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각종 의견 글을 쓰고 가짜뉴스, 그 다음에 댓글을 퍼뜨려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수천만 명이 댓글을 이거를 달기 시작하면요. 여론이 그렇게 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여러분 조중동을 안 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뉴스도 예? KBS라든지 뭐 YTN이라든지 MBC SBS 이런 데를 왜 안 봅니까? CBS고. 이게 진실된 뉴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계에서도 특정 후보를 희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영화가 개봉되고 암울한 사회 현실에 극단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은근히 시사회 영화 같은 데서 그러니까 문화혁명을 저들이 또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계에서도 특정 후보를 아주 희화하고 어떤 부분은 부정적으로 보이게 해서 그래서 이게 자꾸 혁명을 또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또 하나는 과격한 주장과 의견 충돌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 혐오를 부추겨서 선거에 무관심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외국에 가서 선거 개입 수법 5가지를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수, 탤런트, 교수 이런 것도 대개 친중 세력들에게는 많이 올리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저 좌파들이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다가 이게 이제 CIA에 우리가 많이 올리잖아요. 지금 이거는 교수들도 그렇고 목사들도요. 이 CIA에 다 올려야 돼, 이거. 그 친중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다 올려서 이 미국에서 이게 조사하고 이거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5번째가 이게 뭐냐면 공산당이 외국인들의 선거 개입 수법 5번째가 뭐냐면 중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중국계 그 현지인들 민간단체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SNS라든지 뉴스 같은데 가짜를 계속 퍼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은 동포단체나 언론사, 유학생, 교수, 친중 단체들을 포섭해서 투표권이 있는 중국계 유권자들이 지지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그 애국심을 자극해서 행동대원으로 포섭하게 되고 자신에게 혜택을 베푼 타국을 해치는 활동도 선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애국심을 자극해서 행동대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해를 입히기도 하고 선동하기도 하고 활동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이 산업 스파이로 활력을 해서 그 나라의 정보도 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이 그 미국 같은데 상하원의 80%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중국을 개방하고 환영을 했던 그런 그 미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들의 거짓말, 해킹, 그리고 산업 스파이 이런 혜택만 자꾸 누리려고 그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고 자꾸 도둑질해 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안 된다.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다 이런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안 그럴까요?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존중하기는 그 우리나라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한국의 정치 개입의 정황이 중국인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국민 계몽을 위해 12.3 비상계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이 아니라 국민이 계몽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암약 중이고요. 반국가 세력은 지금 잘 알다시피 상권 분리 파기하죠.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 종북, 종중 세력, 폭력단체, 좌편향된 언론, 부정선거 세력, 검경 수사 기관 내의 좌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국가 세력.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그 대통령까지도 체포해 가는 모습을 보면 뭘 봅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이 무죄로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뭐 탄핵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 마비된 거예요. 거기 보세요. 친중 거대 야당의 줄태낙으로 국정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30번이 넘게 탄핵을 하고 특검으로 국정 마비했고 중요 예산 다 삭감하고 포퓰리즘 지원으로 민생은 뒷전이고 우리가 인기 끌 수 있는 거 막 돈 뿌리고 대통령은 그냥 사기 탄핵을 한 거죠. 잘못한 것도 없고 합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친중 행보를 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이 중국도 방문하고 말이죠.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중공공산당, 중국 공산당하고 지금 짝짝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정권이 찬탈된 거예요.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원 및 선관위 민주당 간 야합으로 대한민국 정권 찬탈을 위한 내란 모의, 그러니까 투개표 조작, 그다음에 부정선거 은폐, 대통령 불법 체포 구금, 무법행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보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을 명단을 공개했어요. 자유민주당에서 공개를 했다고요. 근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발도 안 하고 왜 그걸 이렇게 공개도 안 하냐 이거죠. 그 지역구에 부정선거다 하면 그걸 다 들통내야 되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저는 참 대한민국이 거의 끝까지 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세요. 중국에 부안해동하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중국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죠? 중국은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중국이 우리 주변국들과 어울린 적이 있어요? 다 착취해 갔지? 그 나라가 뭘 빛나는 국가가 됩니까? 그리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예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그랬고 산봉우리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꿈과 세계를 향한 비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일개 국가의 통수권자라는 지도자가 저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이 나라가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중국몽이 모두의 꿈이고 그 꿈에 함께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중국몽이 우리의 꿈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재명이 저 헛얘기 좀 보십시오. 왜 중국을 찝쩍거리냐. 왜 시비 거냐. 그냥 거기서 예 쉐쉐. 대만에 가서도 쉐쉐. 그냥 모든 거 다 아부하면 되는 거예요? 손바닥 비비면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주관 없이 남들과 똑같은 행동하거나 남들이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부안해동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정치계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거점이 어디입니까? 공자학원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치 활동에 조직하는 데가 공자학원인데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의 핵심 조직으로 전 세계 138개국 중에 520여 개의 운영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각 나라에도 간첩활동의 거점으로 이 공자학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요. 22개 대학에 16개 중고교에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거액의 예산을 대학이 지원받고 있고 학교가 지원받아요. 중국어 무료 운영, 유학생 지원, 중국과의 교류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등록금을 동결해서 대학의 경영력 유지가 어려워지고 교수들의 월급이 적잖아요. 근데 이런 자금을 지금 뭐 중국으로부터 8천만 원, 막 연세대는 1억 7천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공자학원을 딱 차려놓고 앉아서 중국에 유학생이 없으면 중국이 없으면 어려움 당한다서 중국이 장악해버린 거 아닙니까? 미국, 스웨덴 전면 추방을 했어요.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도 중국인들을 다 지금 추방 중에 있고요. 지금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이런 데도 지금 다 정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멀지 않아서 이 중국의 유학생들을 내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기 보세요. 국내 23개 대학에서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보세요. 연세대, 한양대, 공의대, 경희대,
한국 외대, 인천대, 강원대, 대진대, 충남대, 충북대, 우성대, 순천향대, 세명대, 호남대, 세안대, 우석대, 원광대, 동아대, 동서대, 계명대, 안동대, 제주대, 한라대 이런 사단법인 공제 아카데미를 다 넣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주와 중국을 연결하는 상무 공제 학원이 여기 다 있고요. 그 중국어 강좌와 다양한 문화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세계 1호 공자 학원이 서울 공자 아카데미로 있다고요.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 중국어 잘 배우고 무조건 중국을 좋아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중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대학가에도 이런 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젠 깨어나야죠, 우리가 이제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통계에서 보니까요. 지금 조선족 한국계 중국인 비중이 64만 3,277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국적자 회교가 95만 8,959명인데 화교가 36.2%고 64만 3천 여기 조선족이 67.1%인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외국인 중 유학생 수가 중국 국적자가 26만 3,775명인데 화교가 7만 5,149명, 조선족이 28.5%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유학생들은요, 외국의 유학생들은, 특별히 중국의 유학생들은 우리가 뭐냐, 국가의 정보와 모든 걸 빼가는 중국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중국인의 혜택이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서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뭐 사회적 지원으로서 뭐 통역자도 서비스해주고 저소득층에게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경제위기 지원에 긴급 50만 원씩 지원해주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한국인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영주권 취득 3년 후부터 우리나라 지방선거권이 주어지고 있고요. 주택 분양 뭐 특별 공급 지원하고 융자도 싼 이자로 해주고 있고 대출 우대금리 그래가지고 땅을 다 중국에서 사다 팔아 넘기고 있어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팔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을 장악 중인 화교들의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런 걸 차단했는데 지금 차이나타운이 점점 이게 지금 멀어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즘에 아이들도 뭐 포거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지금 음식 문화까지도 다 먹혀 있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보십시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 부정선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지금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모르게 대한민국은 중국의 하나의 속국이 됐든지 자치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여러분은 지지해서 되겠습니까? 민주당 친중 정권을 세우려는 중국의 계략을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의 그 계획을 청결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이 중국 CCP, 이거 중국인들은 다 뭐 좋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중국 공산당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속지 맙시다. 이번에도 4월 달에 뭐 중국인들이 3만 5천 명을 또 특별히 데려온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가지고서 되겠습니까 지금?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우리 모두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조선일보에 이게 나왔어요. 그 식당이 수상하다. 중국 비밀경찰 거점 강남 중국 음식점이 유력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조선일보에서 2022년도 12월 달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중국이 그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비밀 경찰서를 전 세계에다가 두고서 운영을 하고 있다. 서울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건 내정 간섭이거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FN투데이에서 나온 건데 25년 2월 24일 날
트럼프 최측근 대한민국 거리에 중국 경찰이 있다고 우려했어요. 이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집회 때 보이는 그 얼굴 가면 같이 쓰는 경찰들 가운데 보면 여기에 말도 안 하고 있는 중국 공안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저기 쭉 나와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 정보당국이 대한민국의 여러 미 집회 시위 동향에서 경찰 대응 등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최근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제로 24년 5월 달에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 열렸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베이징의 공안부 본부에서 왕사홍 중국 공안본부장과 치안 총수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논의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교류를 재개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이 남한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중국 경찰이 지금 한국에 널려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지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 힘써 주시고요. 우리 냉정하게 빨리 자유우파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구독도 또 다른 사람에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더욱 깊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